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0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09% 하락한 97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9만원은 지켜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방향성을 보여주지도 못했고요. 크게 보시면 이 미들 라인에서 이렇게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리를 좀 잡아줘야 하는 구간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당시 때보다,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 때보다는 지금이 그나마 수급 여건이 조금 더 낫긴 나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잠시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피고요. 보시는 게 코스닥인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바로 직전 고점이다 보니까 살짝 눈치 보기 싸움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죠. 화장품, 게임 관련주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네이버 카카오 쪽도 오늘은 좀 좋았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 전기차가 좋았죠. 특히 미래차가 시장의 초 에이스였는데요.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에서도 약간 개별 이슈 있는 것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포스코 케미칼이랑 그리고 삼성 SDI 둘 다 각각 개별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80만원도 찍었던 모습을 보여줬네요. 특징적인 게 그동안 미래차 중에서도 특히 여기 전기차 관련해서 시장의 에이스였는데, 여기가 오늘은 좀 죽고 대신 미래차, 특히 수소차 관련해서 매기가 좀 들어온 게 오늘 약간 좀 특이했던 점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바로 직전 고점에 위치해 있어서 눈치 보게 하는 모습, 잠시 탄력을 잇고 순환매로 시장을 올린 모습, 아까 좀 전에 언급해드렸던 그런 종목으로 순환매가 빨리 도는 시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매일 장 마감하고 곧장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제가 시장 분석을 꼭 넣어드려요. 그러는 이유가 이렇게 시간 질질 끌어서 좀 더 길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시장의 주도주는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넣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중력이 가장 좋은 시간이 약 12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12분 안에 컷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B 기술적 분석도 넣어야죠. 시장 분석도 넣어야죠. 그리고 LB 뉴스나 LB 이슈 있으면 이것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최대치 되는 그 시간에 제가 넣기 위해서 임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긴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LB가 별로 좋은 모습을 못 보이니까 저보고 왜 대형주는 하지 않고 개잡주 LB만 하느냐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를 좀 오늘 설명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시만 제가 시간을 좀 할애를 좀 했습니다. 일단 제가 유튜브 채널 만든 목적 자체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과 동행이 목적이에요. LB가 가는 길 동행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LB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시장 주도주는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도주는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도주는 제가 꼭 넣어요. 오늘 삼성 SDI가 80만원을 찍었죠. 우리 솔직히 제가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큰 박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왜냐면 잘 아시잖아요. 작년 내내 제가 강조했던 게 2차 전지는 여러분들 꼭 포트에 편입시키십시오.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에코프로 BM 성장성이 좋다. 전기차 나와서 굴러가기 전까지는 꼭 포트에 넣자. 얘네가 3대 대장이니까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 BM. 나름 20만원서부터 지금 오늘까지 80만원. 하다못해 작년 연말에도 2차 전지는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2차 전지 관련주 하나만 해도 제가 너는 왜 대형주 하지 않느냐라는 비아냥을 제가 들을 이유는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박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가장 최고 에이스였잖아요. 물론 그럼 제가 2차 전지만 했냐? 아니죠. 이 삼성전자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요 당시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요즘도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도 이런 거 강의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걸 준삼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높아도 이 당시 때 준삼법 나온 이날 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사셨어도 약 7만원 정도 되거든요. 7만원이 안 되는데 여하튼 이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급이다. 전차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현대차는 제가 2번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고 이 당시 때는 말씀을 못 드렸고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가 이 당시 때였어요. 이렇게 1차 상승 다음 이후에 이런 거 나오면 2차 상승이 나온다 라고 현대차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더 크게 말씀을 드린 건 현대차는 더 큰 상승, 이런 1차 상승 다음에 재차 큰 2차 상승이 나오려면은 이 18만원이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 당시 때부터는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물론 한번 죽었다는 것 같습니다. 죽었다 다시 지금 이렇게를 갔는데 현대차 역시
주도주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잠시 요런 거 나오니까 제가 현대차를 좀 땡겨 드렸어요. 요런 거 나오면 곧장 이렇게 2차 파동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도 이런 1차 상승 다음에 요런 단기간 기간 조정 거치고 곧장 2차 파동이 나왔죠. 하이닉스는 물론 이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런 것도 비슷한 거 녹십자도 말씀을 드렸어요. 녹십자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당시 때였죠. 요런 1차 상승 다음에 요거 다음에 2차 상승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은 요때 대량 거래 터지고 이제 3일 뒤에 쉬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녹십자 같은 경우도 요 당시 때도 녹십자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이제 바이오로 나왔으니까 바이오도 말씀을 드리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렇게 상승 탄력이 사실은 이 당시 때 이렇게 이어졌어야 돼요. 빠른 2차 파동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와해가 됐고요. 정확히 이날 양봉을 보고 어느 정도 하방 추세는 보여지나 이게 확실한 하방 추세 같지는 않다. 한 번 더 죽었다 올라가는 이 양봉이 나면 이건 하방 추세가 끊긴 거다. 그래서 추세 반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 됐어요.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케 같은 경우는 작년 초반에 많이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이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녹십자랑 비교해서 설명까지 드렸어요. 이날이 아까 좀 전에 셀트리온 양봉 두 번째 나온 날이었거든요. 직전 고점 돌파하기 전에 대량 거래 터지고. 근데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틀을 쉬었다 갔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하루 쉬었다 갔어요. 그러면서 얘는 단기 과매수 구간에서 어떻게 재차 상승하는지 보자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올랐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리고 셀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초반에 이 당시 때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셀케는 언급을 안 드리고 있다가 이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임상 이상 발표인데 얘가 나름 돌파를 하려고 한다. 임상 이상 발표가 나는 날, 만약 그날 6시에 나왔죠. 만약에 이게 도 아니면 뭐다. 그래서 만약에 뭐가 나온다면 재차 이런 파동이 연결이 되는 거고, 만약 도가 나온다면 좀 더 쉬었다 가는 거고 라고만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셀트리온은.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셀트리온을 추천한 것도 아니고, 시장의 주도주급은, 그러니까 탄력이 극대화되기 전에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랩셀도요, 제가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이날 꼬리 장악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그리고 시젠이랑 제가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시젠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곧장 이렇게 녹랩도 상승을 많이 했어요. 이게 아마 14만원까지 갔나요? 이런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녹십자 랩셀을 설명드릴 때 시젠 같은 경우도 이 당시 때죠. 이 당시 때죠. 시젠 같은 경우도 1차 파동 나오고, 물론 크게 보시면 이런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 그 와중에 중간에 빠른 상승, 그리고 중간에 쉬어주면서 재차 올려주는 이 꼬리 장악 보여드리면서 녹십자 랩셀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왕에 녹십자 관련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녹십자 셀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여태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었던 거죠. 상승 추세에 있다가 쉬었다가 재차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 그리고 주도주급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음봉만 나오고 급등을 했던 게 갑자기 음봉만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녹십자 셀, 현대바이오, 그리고 대웅이었어요. 근데 얘네들 보시면 좀 전에 녹십자 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바닥에서 현대바이오도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꼭 음봉막 나와야 된다, 중간에 양봉 나와서 살짝 올랐다 떨어지는 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물며 녹십자 셀, 현대바이오는 다 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대웅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저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대웅만 못 갔더라, 대웅도 반등이 나오는지 보자 라고 했는데 이만큼 반등이 나와줬어요. 저는 이렇게 주도주랑 그리고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차트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보통 영상이 12분 정도 되는데 이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걸 쪼개서 넣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설명도 드렸는데 약간 빠진 부분도 있겠지요. 근데 왜 대형주는 하지 않고 개잡주인 LB만 하냐라고 하면, 글쎄 제가 뭐라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지 좀 난감하네요. 제가 일부러 시간 잡아먹으려고 시장 분석을 넣는 게 아닙니다. 글쎄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LB는 기술적 분석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솔직히 지금에서야 큰 흐름도 없고 박스권이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큰 흐름에서 보시면 LB도 일정한 패턴을 따르긴 따릅니다. 잘 아시는 이 당시 때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텃밭, 1차 상승, 그리고 단기 과매수권에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재료로 따지자면 S모였고요. 삼각합병이었고요. 그 다음에 프리 NDA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와줬어요. 크게 보시면 LB도 그런 모습을 따르고요. 또 디테일하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
반등도 나와줬어요.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점을 보고 저는 변동성이 안정화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당시 때 이렇게 큰 변동성이 이거 하나로 사실은 당분간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어찌되었건 지금에야 큰 흐름 없고 이렇게 단기 박스권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기술적 분석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바닥에서 이런 말이 있긴 있습니다. 시장을 잘 보던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황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잘하든지, 이건 이제 차트를 보는 거겠죠. 아니면 재료 분석을 잘하든지, 이건 이제 기본적 분석이 되겠는데, 이 세 가지만 잘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이 세 개를 저는 장 마감 영상에 압축해서 시간 배분까지 고려해서 넣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강조를 안 하는데 원래 맨 처음에는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세 가지만 지키자. 주식할 때 세 가지만 지키자. 첫 번째, 시장 좋을 때 하자. 두 번째, 주도주만 하자. 그리고 2차 파동 초입에 있는 것만 하자라고 강조를 했고, 그걸 넣다 보니까 영상에서 첫 번째 LB 기술적 분석 들어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황 들어가고요. 세 번째 LB 주요 이슈 분석에 들어가니까 제가 일부러 시간 질질 끌면서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주도주 도움 받으라고 제가 꼭 넣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로 어그로 끌어서 구독자 늘거나 뭐 이를테면 삼성 SDI 뭐 몇 배 수익이 났습니다라고 어그로 끌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구독자 늘리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했을 거면 이미 작년에 했을 거예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많았었고, 그보단 그냥 LB 가는 길, 여러분들이랑 동행하는 길 잘 가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영상을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 주가로만 보시면 이번 주에는 큰 흐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 인내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재료는 미리 오픈되어서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대체 뭐 하는 거냐? 라는 원망 아닌 원망이 듣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LB라는 회사의 신뢰 상실이 문제인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 두 번째 재료 오픈, 세 번째 전반적인 시장 신뢰 상실이 이유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굵직한 뉴스로는 일단 아스코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도암에 대해서도 완전 간해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위암도 대규모 완전 간해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간암도 역시 효과가 좋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약의 효능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인, 좀 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하나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이 문구였죠. 항서제약과 협력을 강화해서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의 글로벌 병용 임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HLB 관계자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론이긴 한데요. 위암 1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암 1차 치료제일 거로 이렇게 추측은 되는데, 간암 1차 치료제 같은 경우도 글로벌 1상, 2상, 패스하고 곧장 3상으로 갔죠. 위암 1차 치료제 역시 그러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추측되는 구간, 이런 거를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장에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 거는 NDA 소식이겠죠. 위암 3차, 4차일 텐데, 사실 위암 3차, 4차가 LB의 최종 목표는 아니죠. 시작점이죠.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3차, 4차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병용 효과를 높이는 게 LB의 가장 큰 목적인데, 어찌되었건 리보세라닙이 특히 병용에 더 탁월한 효과를 높여줬고, 특히 면역 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더 높여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남았다. 그 첫 번째 관문이 NDA 신청인데, 그것만 된다면 병용으로 상당히 좋으니 앞으로가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만, 한계는 시장에서 원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인사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 개편을 두고서는 진 회장이 바지 사장을 내세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사실 어찌되었건 작년에 자금을 확보를 해왔죠. 유상증자도 했고 12도 발행을 해서 글로벌 제약회사에 일단 구색은 맞춰놨습니다. 구색을 맞춰놨으니까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배치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구태여 바이오 전문가가 아닌 금융 전문가를 쓰느냐라는 이런 의문도 있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두루두루 경영 전반을 어울릴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해요. 사업 초반에는. 그 위에는 이제 그 분야 전문가가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바이오 총괄 사장, 전복환 사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굵직한 뉴스는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던 거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LB는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은 시장이 좋아도 LB는 비실했고요. 바이오가 좋아도 LB는 비실했고요. 여튼 좋지 않은 모습을 다 보여준 게 지금까지라고 보여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답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또 그걸 거꾸로 본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최근 뉴스를 보면 회사에서 먼저 이렇게 밝힙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충분히 이 사태를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줘서 우리 주주들 기쁘게 해줬으면 하고요. 더 이상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좀 빨리 오길 바랍니다. 지금 장거리 달리기로 많은 분들이 체력이 다 달하셨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장거리 달리기를 끝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 주위에 유혹도 많은데 어찌되었건 많이 지친 모습인데요. 체력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